네, 안녕하십니까. 삐딱도꾸 시즌 6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법기 전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추석 연휴, 그리고 한글날 연휴 잘 쓰셨습니까? 네, 잘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송재봉 행정관님이 이제 고정 출연. 고정으로, 아이고. 꿰찼습니다. 부담스러운데요.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몸은 좀 어떠십니까? 이제 뭐 많이 회복됐고요. 뭐 아직 다리 힘이 좀 부족하긴 한데. 단시? 그래. 네. 아니, 저번에 뭐 이렇게 병원에 실려갔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뭐지, 탈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나가기 위한 그런 거 줄 알았더니 진짜 쑥후가 아니, 왔더라고요. 며칠 단식 하신 거예요? 10일 했고 11일차 이제 막 11일 되는 차까지. 상황이었는데 그날이 그 이제 힘이 빠질 때잖아요. 근데 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예상을 뒤엎고 가결이 아니, 되는 그러면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 그 회차에 한번 얘기를 다뤘었는데. 아, 그랬어요? 그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출퇴근 단식이라고 그래요. 네. 집에서 이제 가셨다가 이렇게 네. 맞아요. 나왔다고 그랬는데. 네.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드시고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아니 단식은 원래 아무것도 안 먹으면 이거 물은 먹죠. 네, 집에서도 물과 소금. 아, 네. 집에서는 이제 잠만. 그렇죠. 아. 네. 하여튼 뭐 무사히 몸을 글쎄. 다 추스렸다는 게 다행이고. 11일 동안. 네. 단식을. 10일 했고 실제 막판에 만 쑥후가 와가지고 실려갔잖아요. 그러시네요. 네. 2, 3일만 안 먹어도 그냥 핑핑 돌고 그러는데.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나 고생 많이. 심적 타격을 좀 받았죠.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슈크가 또 안 나보다. 예. 하여튼 민주당 우리 청주시장 후보 하셨던 우리 송재봉 그 전 행정관님이 같이 이렇게 또 토론을 하게 돼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저도 의원님 아주 오랜만에 봐서 글쎄 반갑네요. 전에 그 예. 저기 충북 참여시민 참여자치 시민연대. 예, 거기서 예. 이제 저 도의원할 때 그래요? 같이 뭐 회의도 좀 하시고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논리적으로다가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한지혁 의원님 계실 때는 좀 나이가 어려서 어려워하시더니 이제 그래요? 좀 약간 글쎄요. 이제 맞으니까 같은 또 86학번이시고 예, 그렇죠. 예. 진짜 바꿔드릴 거 그랬나요? 글쎄 우리 의원도 86학번인가요? 예, 저도 86학번. 저는 이제 충북대학교 예. 정사권 하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청대 청주대 정치외교학과. 그러시구나. 용어 원래 상박인데. 전공을 살려갖고서 예.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전공 살리는 게 저밖에 없어요. 제가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우리 저기 송재봉 우리 저기 시장 후보님 나오신다고 그래서 그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문재인 청와대에 가서 행정관 하시고 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러다가 가신 추천? 건지. 거기에 들어간 계기가 가게 된 거요? 예, 예. 그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때 그 청와대에 그 우리 두 분이 그 지금 노영민 실장 노영민 실장 가기 전에 이장섭 유행열 두 분이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 행정관으로 있었지. 있었는데 예. 그 두 분이 다 이제 뭐 지방선거 나온다고 뭐 하고 다 빠져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 출신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추천을 그럼 그래서 누가 해주신 도지사님 위주로. 도지사님이 예, 추천. 예, 이시종 지사님.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역의 몫으로 적어도 청와대 가서 좀 한 명은 있어야 소통이라도 될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님도 가실 줄 알았는데 가서 그때 보니까 우리 송 처장님이 가셔갖고서 그 이후로 청와대든 용산이든 충북 사람 네. 그 고위급 행정관도 눈에 잘 안 띄고 예. 글쎄 그런 거 그렇게 됐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어요? 제가 그 2017년 10월부터 해서 21년 오래 하셨네요. 3년 거의 3년 있었어요. 주로 그럼 어떤 업무를 하셨던 거예요? 갈등 관리 쪽 제도개혁 비서관실, 전에 사회조정 비서관실에 있다가 사회조정. 거기는 이제 주로 대형 그 복합 장기 미해결 갈등 해결하는 업무였고 이제 제도개혁 비서관실에서 한 2년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주로 정부 혁신, 지자체 혁신, 사회 혁신, 뭐 그다음에 그 민원 제도 개혁 그런 일을 주로 담당했었어요. 중요한 업무를 하셨네요. 재밌게 했습니다. 네. 따로 하시고 엄청 반가워하시네. 그동안 좀 만나보시지 그랬었어요. 하여튼간 반갑습니다. 어제 국정감사를 했는데 사실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하고 장관을 뭐 이렇게 혼내든가 뭐 직책을 하다가 말고 이제 오송 참사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김영환 지사랑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해서 했는데 주로 이제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질문이 오갔고 뭐 질타도 많았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좀 짧게라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 충북 도민 입장에서 우리 도지사가 그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저 정도 좀 수모를 겪는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조금 더 저분이 또 국회 사선 의원까지 하시고 네. 어떻게 보면 전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증인들을 그 질문했던 분이 본인이 답변하면서 그렇죠. 국회의원들과 언성이 오가는 거 보고서 참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예. 그 보니까 이제 뭐 젊은 의원들한테 특히 용해한 충당할 때 뭐 심정적으로는 좀 가슴이 아픈 분들도 거기가 아마 용해는 90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32살. 김영환 네. 지사님이 아마 55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참 저 측근한테 어제 전화 받았는데 네. 그 저 김영환 지사의 뭐 가까운 분은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글쎄요. 그 용해인 의원이 워낙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글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 지역이 직접 연관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송 참사와 관련돼서 사전에 자료를 꼼꼼히 챙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역시나 질문을 제대로 하고 정말 그 유가족들의 입장이나 우리 예.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또 속 시원하게 좀 질문을 잘 해준 것 같고. 그래서 지사님이 좀 간단하게 답변하시면서 예.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좀 더 좋은 국정감사가 됐을 텐데 이거 뭐 고성만 오가는 그런 아니 저는 국정감사. 깜짝 놀란 게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한번 봤는데 정호특 부의장이 갑자기 소리를 됐어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왜 그러시나 했더니 그 짧게 대답하려는데 길게 답변하시다 혼나고 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정태 의원이 참 노련한 정치인이구나 하는 게 더 이상 그 다른 의원들이 공격을 좀 막아주려 거기서 딱 끊는 그런 선빵을 그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죠? 더 이상 이제 근데 사실 그게 좋은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국정감사가 좀 뭔가 좀 국정감사 제대로 문제를 좀 밝혀내고 책임질 거는 지고 이게 그 본래의 국정감사의 취지인데 자꾸 이렇게 방어만 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도민의 입장에서 듣고 싶은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지나고 보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도지사로서의 어떤 진솔함과 솔직함이라든가 또는 책임지는 자세 이런 걸 좀 기대했을 텐데 자꾸 뭐 이렇게 하이직한테 이렇게 좀 미루려고 하는 태도도 좀 아마 보이고. 어제 우리 네. 지사님도 그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가셔서 아마 오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백으로서 이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뭔가 좀 새로운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제주도의 그 송재 국회의원인가 네. 진작에 얘기하더라고요. 사퇴해야 된다는 거를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충고를 뭐 깊이 이제 뭐 생각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국정감사에서 도지사 사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 이게 네. 좀 어제 상황을 그건 상당히 너무 좀 정치적으로다가 심각했어.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다가. 그렇긴 한데 또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창피한 일이긴 어쨌든 하죠. 뭐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우리가 몰랐던 것도 좀 많이 그 국회의원들이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영환 지사가 국정감사를 이렇게 수감하는 태도 여기에 대해서 이 성적표를 또 우리가 또 성적 매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보통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후하게 먼저 주실까요? 저는 점수를 네. 지금 드릴 수 없는 게 근데 저분이 이제 지금 그 답변에서 얘기했지만 검찰 수사 진행 중이니까 검찰 수사 결과 나오면 그때 점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제가 국힘 소식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 아니 같습니다. 뭐 국정감사 나간 저기 도지사나 우리 전 의원님이나 똑같네. 검찰 수사 중이라 지금은 말하기가. 그러게요. 우리 저 행정관님은 위원장님 뭐 그냥 가주고 싶은데 너무 수미양 가중에. 네, 가는 좀 너무 박하니까 양 정도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어릴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양가라는 친구가 있었죠. 왜 양 아니면 가를 맞아서 그렇게 있었는데. 네. 그리고 좀 말씀하신 김에 이게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잘 속도가 잘 안 나요. 예. 중대재해법상의 시민중대재해로 처벌해달 고소가 여러 건 이미 들어갔는데 아마 다른 우리 야당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이 하면 벌써 뭐 그냥 속전속결로 막 했어야 되는데 속도가 안 나서 아마 유가족들이 매우 답답해하는 것 같고 또 한측에서는 주민소환운동이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글쎄 뭐 연지도 더 추가로 다 7만 제가 명분? 나오기 전에 그래서 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다가 이용될 수 있는 충분한
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 용지를 이제 추가로다가 더 신청을 해서 그쪽 그 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 수령을 해갔다 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12월 10일까지가 그 120일간인데 네. 이후에 이게 총선 때 같이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투표율이라든가 이런 소환 거에서. 투표가 예. 치러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선관에서는 보니까 이 총선이랑 같이 치를 수가 없다네요, 호불호다가. 아, 그래요? 따로다가. 네, 아마 치르는 총선 거를. 이후에 예, 투표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것 그렇게 같아요. 만약 투표가 이루어진다 해도 예. 근데 이제 이 총선 때 이 도지사 주민 소환 이 투표가 이슈가 되면 그러면 이제 지역의 그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소모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 국민의힘은 요새 별로 좋은 게 없는데 어째 별로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계속 악재만 쌓이는 겁니까? 자, 악재, 국민의힘의 악재. 다시 또 하나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가 오늘이에요. 지금 저희가 녹화를 지금 3시 26분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궐선거 보통 밤 8시 정도까지 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뭐 사상 최고로 높았다. 22%가 예, 20, 높았고 20.64%. 본투표까지 합치면 뭐 40%는 안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 시의원한테 전화했더니 강서를 가고 있다고 얘길래 아, 그래요? 강서구 우리 저 청주 강서 가는 줄 알았더니 멀리 갔더라고요. 그래서 청주 강서구인 줄 알았던 적도 있는데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전망과 이게 어떻게 충북 정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짧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먼저 우리 저 임정환님부터. 그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가 네. 한 17% 차이 날 거라고 예측을 했던 것 했었어요. 같은데요. 예전에? 네. 얼마 전에. 아 그래요? 네. 뭐 그쯤 저도 그쯤? 되지 않을까. 그쯤 이길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좀 선거운동도 하고 오늘이야 뭐 당일이니까 못할 테고 네. 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 행정관님 얘기한 대로 사실 저도 또 주변에서도 자, 이기는 선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과연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전략으로다가 내년 총선에 임할 것인가 하는 게 결국 용산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변할 것 같아서. 그 생각이 그래서요 뭐 보도가 벌써 투표도 안 시작할 때도 나온 게 뭐 국민의힘 비대위 얘기도 나오고 이게 뭐 벌써 감 잡은 건지 어쨌든 그런 얘기 나오던데 그 저기 이기고 지구는 뭐 나온다 하더라도 그 표차라고 할까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어때요? 국힘 내부 사정을 좀 잘하실 텐데. 뭐 외부적으로는 이제 뭐 최선을 다하고 뭐 다 기초단체장은 지역 일꾼을 뽑는 거지 정치적으로다가 뭐 정권 심판론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게 우리 국힘 지도부의 선거운동이었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가 봐도 그 승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자꾸 물어보는 건 오히려 제가 신뢰가 되는 것 같군요. 그러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이게 이제 내년 총선에 그렇죠.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닌 거. 아니, 여야가 다 그냥 뭐 전투력을 다 거기다 쏟아 부어가지고 청주 사람들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시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뭐 더 대단했을 텐데. 아, 강서구민들보다 거기 간 사람 더 많지 않느냐 이런 농담도 있었는데 이게 내년 총선에 영향이 많을까요? 좀 많겠죠.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제 지금 용산의 어떤 영향력이 즉 국힘 같은 경우 많이 작용을 했고 이번 뭐 공천 같은 경우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과연 김태우 구청장을 다시 공천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상당 그 보궐선거 때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당연히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어떠한 그 저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 자신감인지 몰라도 하여튼 김기현 대표는 처음에는 공천을 안 하는 쪽으로다가 방향을 잡았다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제 공천이 돼서 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다시 나왔는데 과연 이게 이제 국민들이 또 그 강서 구민들이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받아들일까 하는 거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누는 거는 이제 예상인 거니까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선거는 예상. 예, 그런데 그 만약에 뭐 책임을 절하고 그럴 거잖아요. 지면
그래서 뭐 비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김기현 대표 억울할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 선거구도로 저도 유심히 뉴스를 보면서 이게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강서 그 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안철수, 나경원, 네. 충청 도민들이 많다고 해서 정진석, 정우택 부의장까지 네. 온 그 멤버들이 다 투입이 돼서 총력전을 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내가 혼자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뭐 한간에는 뭐 비대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안 갈 것 같고 뭐 물론 쇄신이 있겠죠 당에서 이제 하긴 구청장 선거 가지고 당 그렇죠. 지도부가 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사실 판을 키운 거는 우리 국힘에서 키운 건데 제가 전략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전략이 있잖아요. 이번 선거 구도가 그렇게 안 갈 수 있는 구도였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싸움이 된 거예요. 대리전이 되는 바람에 커졌어요. 정확하게 대리전이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의지가 실려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보면 정말 그 본인이 그 재보궐선거의 원인 유발자인데 그 사람을 사면까지 해가지고 갑자기 후보를 내세운다는 건 일반의 상식으로 보면 그리고 그 지역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아마 그분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조차도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이제 생각이 저도 그 들고.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알아보니까 거기도 경선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했죠. 하기는. 경선을 네. 해서 우리 뭐 저기 행정관님한테도 제가 좀 평소에 좀 묻고 싶었던 게 지난 시장 선거 때 네. 그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예상은 다 그때 한범덕 시장이 무난히 그 시장 후보로 될 것이다 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의열하다가 우리 송 후보님이 이제 시장 후보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경선 과정을 좀 한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간에 한번 잠깐 좀. 아니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도 아니고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지금 자꾸 네, 옆으로 새는 느낌도 좀 예, 드는데. 아니 이 프로가 삐딱도구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옆뒤로 세는 건 제가 세는데. 아, 그래요? 우리 저 법기의원님. 아니, 제가 볼 때는 궁금해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짧게. 이 네.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얘기하니까 이 예봉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전략을 지금. 예, 저는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당원들을 만나봤더니 당원들이 되게 이렇게 좀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특히 오래된 당원들. 그러면 그게 네. 그때 여론조사 50%, 뭐 당원 투표 50% 이런 그렇죠. 식이었습니까? 예. 한간에서는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해서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근데 있었는데. 민주당을 그 내부를 잘 몰라서 예, 하는 예. 소리고요. 민주당의 당원들은 자발적으로 가입한 당원 비율이 훨씬 높아졌기 네. 때문에 보이는 손이 작업을 할 수 없고 그 보이는 손이 영향을 미치려면 대의원들에게 지금같이 뭐 투표권이 있어서 그분들이 뭐 50배, 60배 이게 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보이는 손이 작용할 수 있는데 이 선거 특히 지방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는 1인 1표거든요. 다 권리당원들이 예. 똑같이 한 표가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 저 의원님이 네. 저 캠프 쪽에도 관여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노하우를 좀 따로 네. 팁을 좀 그래서 알려주시면. 당심을 잘 따랐기 때문에 요새 당심이 중요하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럼 표 차이 뭐 이런 게 있어? 당원은 많이 났죠. 당원에서. 많이 났어요. 당원에서 네. 많이 났고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이겼고요, 제가. 여론조사에서도 네. 현직 시장. 네.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대단하시. 아니 그래서 그게 토요일인가 어떻게 그랬는데 그랬죠. 제가 네. 카톡으로 막 그때 특종했어요. 그렇죠. 느닷없는 특종을 해가지고 아주 그때가 새록 기억에 남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비대위로 가는 문제는 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냥 김기현 체제가 잘 가면 좋겠다. 아니 이게 생각이고. 당이 그 당대표를 당원들이 뽑았단 말이에요. 임기도 있고. 그래서 보장이 된 임기가 있는데 어떻게 뭐 하나 잘못하면 비대위로 가갖고 당대표 무력화시키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뭐 이번에는 지금까지 책임을 당대표가 지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당대표 위주와 무관하게 하고 후보가 비대위원장도 때문에. 이상한 사람 또 시켜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비대위원장 전문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국민의힘 사정은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태어나고 와가지고 유세하고 화면 보니까 사람도 엄청 많이 몰리고 네. 했던데 그러면 친명 체제가 확
확고하게지는 겁니까? 확고해지는 겁니까? 이기면? 뭐 확고해졌죠 이미. 이미 확고해졌고. 네. 이번에 이제 도장 꽝 찍는 거야? 이기는 걸로?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직 쇄신? 뭐 이래야 되나? 뭐 공천 과정? 이제 과감한 혁신과 네. 뭐 변화를 이제 선호하겠죠. 그래서 뭐 더민주혁신회의 충북 네. 지회라고 해요? 뭐라고 불러요? 더민주 충북혁신회의. 아, 더민주 충북혁신회의의 상임위원장을 우리 저기 행정관님이 맡으실 예정이죠. 우리 저기 네. 행정관님 그럼 저 친명으로다가 지금 네. 활동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당대표 단식할 때 같이 했잖아요. 글쎄 그때 11일인가. 11일인가. 아, 그렇군요. 양당이 이번 선거로 상당히 좀 명암이 갈리는데 또 선거는 좀 오래 남았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또 변수가 뭐 있을지 몰라요.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남 얘기했고 우리 동네 얘기를 해야지 재밌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발등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당, 야당. 일단 여당부터 얘기하겠습니다. 8개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가 이제 곧 시작이 된다면서요? 이달 중에 당무감사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이제 그 지구당이라고 그래서 그 이제 오세훈 지금 현 서울시장이 자기는 공천 저기 국회의원 출마 안 하겠다 하고서 이제 그때 정치개혁 그 특위에 이제 나와서 선거법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지구당을 없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당협이라고 해서 원외 같은 경우는 당협이었는데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사무실도 못 두고 그렇죠. 운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직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의 사무실도 없이 그 이름만 걸고 그리고 평상시에 당협위원장은 서울에 와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기적으로다가 중앙당에서 그 나와서 이제 당원 관리라든가 아니면 당무 관련해서 이제 뭐 행사라든가 지역구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게 당무감사인데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민감하죠. 아, 감사는 감사니까. 네, 그렇죠. 네. 아,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현역 4곳, 비현역 4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충북이 이제 먼저 현역을 따져보면 현역 4곳 중에 좀 주목받는 곳은 어딘가요? 지금 이제 보니까 그 현역이 이제 충주, 제천 단양,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은옥천도 괴산, 그리고 청주 상당인데 다 지역마다 지금 그 혼자 내년 총선을 준비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지금 주변에서 이제 경쟁자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무감사에 촉각을 많이 세우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당무감사 결과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공천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당협별로 보면은 그 청주 상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정우택 의장,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5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쪽에서는 이제 그 의장, 뭐 국회의장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열심히 지금 텃밭을 닦고 계신데 상대적으로다가 이제 거기도 또 나오시는 분이 또 나오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당무감사 오면은 그 당에서 여론조사라든가 지역계 여론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많이 참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선거 때만 되면 험지 출마론 어려운데 출마해라. 특히 이제 뭐 다선 의원들한테 욕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부산의 그 하태경 의원이 서울로 간다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갔냐? 뭐 이렇게 또 뭐라고도 했는데 그러면 충북에 3선 이상이면 3명이나 되는데 다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뭐 험지 출마론이 득세할지도 모르겠으나 이 정우택 부의장이 5선을 했잖아요. 또 타깃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지금 뭐 하태경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 부산이라든가 영남에서 소위 말해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 아닙니까? 전라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우리 특히 충북, 청주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뭐 공천 받는다고 해서 100% 당선되는 지역이 아닌데 제가 이제 지난 21대 미래통합당의 이제 공천 관련돼서 그때 당시 때 이제 당에서 그 총선 백서를 낸 게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후배가 당에 있는 후배가 좀 보내줘서 봤는데 공천이 잘못된 곳 중에서 세 번째가 우리 청주 상당이었더라고요. 그때 뭐 절로 뭐 상당에서 흥덕으로 건너가고 뭐 정우택. 근데 이제 험지로 가라는 거는 그 당사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현역 의원이면 현역 의원이랑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해서 당을 위해서 뭐 헌신한다든가 이런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어느 날 갑작스레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전화가 와서 어느 지역으로 가라. 그때 이제 했던 게 이제 황교안 대표 시절인데 김영호, 뭐 이석현, 뭐 김세
그 김세연 뭐 이런 그 공신미 의원들이 아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공천 횡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 심는 건데 결국 황교안 대표가 자기 사람들 심으려고 또 자기랑 라이벌 되는 사람들을 잠재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하려고 했던 공천을 그때 그래서 결국 180석 준 거 아닙니까? 민주당한테.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기는 어렵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역구도도 그렇고. 그렇죠. 아니 청주에서 공천 받는다고 해서 당선되는 보장이 없는데 그걸 갖다 험지로 보낸다 이건 좀 의미가 없는 거죠. 야당이 보시기엔 어때요? 그 여당의 그런 저 험지 출마론 이런 것들을 뭐 그건 야당에도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태경 의원하고도 아는 사이라고요? 뭐 친하진 않은데 옛날에 이제 아래층 이 아래층에 같이 살았죠. 한 6, 7개월. 교도소에 같이 계셨는데 학생 운동할 때. 근데 이제 그 민주운동할 후에 때. 이제 노선이 바뀌어서 이제 당도 다르고 요즘 주장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옛날 그 사람이 맞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이 많이 들 변한 것 정도니까. 같아요. 많이 변했죠. 예. 그 굉장히 저보다 더 그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저렇게 확 바뀌더라고요. 사실 제 그 결혼식 때도 여기 청주까지 와서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그럴 사이였는데 예, 지금은 뭐 하기야 김문수 소통이 잘안 됩니다. 지금 노사정 네.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제가 처음에 그분 그 신한국당 때 뵀을 때는 그래도 저분은 상당히 중심을 잡고 하는 분인데 어느 순간에 한쪽으로 확 치우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험지 출마론 이런 얘기가 건불 10년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권력의 정점이나 주요 권력에 있다 보면 자꾸 이게 유권자하고 시민들하고 멀어져요. 그러다 보면 자꾸 유권자들의 생각과는 따로 놀고 또 자기 주장만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피로감도 생기고 교체 여론도 생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3선 이상은 가능하면 좀 출마를 하지 말고 또 좀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하든 아니면 후배를 위해서 좀 길을 터주든 이렇게 해야 좀 정치가 이렇게 순환되면서 유권자들하고 이렇게 호흡하고 소통하는 그런 정치가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런 이제 아직 근본적인 그 문제의식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행정관님에 대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정치권이 그러니까 좀 변해야 되는데 뭘 변해야 되냐면 선거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초의원 같은 경우도 가번만 받으면 당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번을 받으려고 평상시에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관계를 좋게 하면서 실적으로다가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 활동에 대해서 크게 가번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경우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거기서 뭐 3선, 4선, 5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선거구가 그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소선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대선거구나 이런 식으로 다 가서 진짜 전라도에서도 국힘에서 되고 뭐 경상도에서도 민주당에서 많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과연 뭐 이게 험지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의원님이 상당히 이상주의자예요. 양당 구도에서 그렇게 맨날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다 나눠 먹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그 젊은 층과 뭐 노인층 뭐 이런 식으로 됐지. 지역구로다가 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구분이 됐지. 지금은 이제 진보 뭐 보수 뭐 이런 식으로 다 갈리면서 너무 사회가 이제 양극화돼 버리니까 그렇죠. 양극화가 그런데 그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양당 체제가 바뀌어서 제3당이 그럼 부상할 거냐? 그렇지 않고 두 당이 신당선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두 당이 나눠먹기를 하기가 훨씬 좋은 구조가 돼요. 그러면 이게 세대 교체도 안 되고 그렇죠. 해먹던 사람이 5선 10선 하는 구조가 또 될 수 그러면 있어서 지금 뭐 이제 네. 우리 저기 송 행정관님도 이제 그또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잘 되셔갖고 국회 가셔서 좀 나름대로 법을 바꿔서 진짜 저도 뭐 그러고 싶어요. 단체장도 3선 이상 뭐 제한하듯이 국회의원도 뭐 이렇게 제한하는 나이 제한을 한다든가 해서 뭔가 좀 혁신안을 좀 한번 예, 나이 제한 얘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90세 100세 뭐 이렇게 해서 100세래요. 이게 3선이면 12년인데 12년 한 사람 보고 그만 딴 데로 가라 하는 것도 참 무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럼요. 그 거죠.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그래도 지지를 또 받았기 이렇게 때문에 12년이나 했으니 뭐 다른 사람이 하거나 또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도 또 타당하고 이게 그때 시대 조류랑
잘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의 저희가 이제 지금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제안하는 건 네. 삼선이라고 무조건 다 컷오프 시키는 건 사실 더 잘하는 의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초선인데 더 엉망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삼선 이상에 대해서는 그런 뭐 이렇게 감점 제도라든가 이런 걸 좀 강화해서 그 신인하고 붙어도 좀 그래도 경쟁은 되게 이런 정도 수준에서 좀 당 차원에서 공천의 기준을 좀 다양화하면 좋겠다. 네. 그럼 뭐 이런 분들 한 30%, 40% 감점을 줘도 신인하고 붙어서 이기면 되잖아요. 그렇게 지역구 관리 잘하고 정말 미래가 촉망되는 의원이라면 그게 압도적으로 또 대기하고 그럼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또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제도라는 게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순기능을 또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현역 네 곳이 더 중요해요. 뭐 현역이야, 뭐 현역 의원들이 있어서 당무감사를 잘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쳐도. 카바를 잘하니까. 근데 이 비현역은 내년에 총선도 나가야 되는데 또 감사만 딱 들이닥치면 또 어떻게 털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호시탐탐 노리는 분들이 많고 이거 여기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제일 비현역 네 곳이 어디요? 지금 이제 저기 서원, 서원, 청원, 흥덕, 청원, 그리고 이제 저기 어디 중부상권. 중부상권.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네 곳 중에서 지금 청원이 제일 지금 핫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뭔가 그 분출구가 일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뭐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그 서승우 비서관이 이제 지금 그 명예퇴직하면서 아마 거의 출마를 굳힌 것 같아요. 지금 활동하는 거 보면은 주변 지인분들 만나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지금 서승우 비서관이 용산에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서 나오는 걸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이제 또 오는 분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기에 그 지금 현행 룰이라면 경선이나 이런 걸 거쳐서 했을 때 과연 저분이 할 수 있느냐. 지금 거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뭐 2년, 뭐 1년 이상은 다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고 많은 또 당원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과연 경선했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기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청주 같은 경우, 흥덕, 저기 서원 같은 경우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상징적인 청원구에 그래서 자리 잡는 걸 신진이 어떻게 자리 잡느냐. 그렇죠. 기존 당협위원장도 있으니까 어떻게 세력 균형이라고 할까 그런 게 어떻게 교체든 아니면 뭐 유지든.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국힘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집권당이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죠. 전에 뭐 민주당에서 그랬지만은 임혜종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구형기업체 뭐 이런 데 공공기관 자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승우 구분을 공공기관장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네, 거기는 저도 관심 있게. 그런 듣는 김수민 당협위원장 기분 나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가 활동 열심히 하던데. 그럼요.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다. 그죠? 이렇게. 눈여겨볼지. 제가 보기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또 같이 지금 지역과 겹치기 그렇죠. 때문에. 다니면 만나요. 제가 아주 관심 있게. 아니, 보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저기 송재봉 우리 시장 후보님이 그쪽 지역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김수민 의원 열심히 합니다. 그죠? 아주 또 뭐. 보니까 뭐 매일. 그리고 현장에 다녀보면 인기도 많아요. 박수도 크게 나오고 인사하면. 아이고 애기도 어린애일 텐데 이거 뭐 육아도 하시느라고 엄청 힘드실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 선택지가 좀 넓잖아요. 뭐 새로운 인물을 이렇게 발탁하기도 그래도 좀 수월하고. 근데 참 어떻게 해서 청원구로 가시게 된 거예요? 이 선택을? 우리 저 얘기 좀 하고요. 아니 그래서 딴지 듣고 딴지 듣고. 그 보면 그래서 이제 잊어먹었네. 그러니까 김수미 위원장 열심히 한대요. 네,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선택폭도 넓으니까 뭐 얘기대로 이제 다른 뭐 이제 역할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물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목표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물러나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서 그걸 얼마나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야 이게 정치 역량이긴 할 텐데 뭐 그런 문제 있을 것 같고 더더욱이나 지금 용산에서 이 나온 명단이 28명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도 보니까 3명이에요. 여기 청원만이 아니라 현역 있는
충주 제천에도 다 우리 용산 출신 행정관이 와서 지금 맞아요. 뛰고 있어서 이런 지역에 대한 공천을 얼마나 정말 공정하면서도 다른 사람 수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거냐. 뭐 그게 아마 총선 승패에 상당히 영향을 줄 거다. 그게 만약에 내부분으로 격화되거나 또는 제4의 정당으로 이 세력을 얻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네. 질문했던 네. 어떻게 해서 청원으로 가셨다. 이것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민주당 내에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럼 변재련이 다선의원이고. 그렇죠. 그래서 당내 혁신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청원구의 유권자들이 그래도 청주시 전체로 보면 제일 뭔가 그래도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유권자가 많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해봐도 민주당이 제일 높게 나오는데 그럼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입맛에 맞는 후보가 가서 띄워줘야 그 유권자들도 힘을 얻고 그래서 좀 그쪽에 변화를 좀 많은 분들이 만들 수 지금 있겠죠. 그 경쟁을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변화의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하자 당내 혁신으로 이렇게 좀 모아갈 수 있다. 의원님은 이렇게 봅니다. 흥덕구멍 관심 많죠? 저는 원래 이제 흥덕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럼 자랐기 그만 때문에. 물어봐요. 근데 옆길로 새는 길에 만약에 여 위원장님이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에 어떤 분하고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저요? 네. 제가 서승우. 왜요? 네? 그 이유가 각이 있어요? 나오잖아요. 이 국정을 지금 벼랑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윤석열 명분이? 대통령과 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 야당, 그것도 적극적인 좀 견제와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야당. 오, 대리전격이 되는 거네. 그렇죠. 뭐 아주 저는 반가운 소식으로 생각합니다. 서승우 비서관님, 저 국영기업체 가면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현역 의원 4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답니다. 거기 보니까 뭐 또 하위자들은 감점을 줘요? 네. 뭐 그런 게 있다는데, 그럼 뭐 누가 4명 중에 뭐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이 전국으로 따지는 거니까 100몇십 명. 그렇죠. 그 중에 하위 20%니까 숫자가 꽤 되죠. 그럼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충북의 4명 중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포함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원들이 당무감사는 끝났고, 당무감사는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지표를 추가로 좀 넣어서 아마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같은 게 좀 추가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하면 이미 끝났는데 현역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좀 추가로 더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하위 지금 이제 또 하나 변수는 그 김은경 혁신안이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김은경 혁신안. 네. 뭐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근데 그 양반이 처음에 그 데뷔할 때 너무 안 좋은 이미지로 됐기 때문에 그게 파괴력이 없어요. 혁신안이 뭐예요? 그 혁신안이? 하긴 당내에서는 살아있겠지. 혁신안의 핵심 내용이 이 국회의원 평가를 강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위 20%에게 20%만 감점을 주는데 이걸 30%까지 확대하고 감점 그래서 하위 10%는 40% 그리고 20%까지는 30% 그리고 30%는 10% 이렇게 감점을 주자는 거예요. 그럼 100점 맞으면 거기서 30점을 까는 거예요? 하위 20%에 들어가면. 하위 20%에 들어가면 그럼 막 70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 총선 경선할 때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당의 인적 쇄신을 통해서 당이 좀 변화하고 이런 모습이지만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만둬라. 공천하면서 이제 대표 공천 안 사람들 되는 거네. 갖다 심겠다 하는 하위 뭐 그런 적이 들어가면. 있겠죠. 그러니까 하위 30%까지도 일단 페널티가 가니까. 그렇죠. 페널티가 그러면 이제 정말 이게 쇄신 공천의 폭이 넓어지겠죠. 그럴 여지가 이제 동시에 있다. 그러면 민주당으로 보면 사실 그 170석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정말 제대로 좀 검증해서 좀 걸러낼 분 걸러내고 일 잘할 분은 좀 제대로 공천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역대 총선에서 또 물갈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충북에서는 하위 대상자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 뭐 그야 공개를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러나 제가 가능성이 아니,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 증인 제가 여쭤볼게요. 어제 참 재밌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하나만 아이고, 여쭤볼게요. 먼저 하세요. 뭐냐면 지금 저 네 분의 이제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따라서 뭐 인적 셋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정확하게 지금 친명 의원님들은 누구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그래도 뭐 의원님 보실 때.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분은 예, 예. 그래도 친명도 뭐 정말 그렇죠. 핵심적인 거기에 있겠죠. 아주 얕은 친명도 있고 예, 그런데 그렇죠. 예. 그래서 넓게 보면 이제 변재일 의원 정도가 들어있는 거죠. 친명. 예. 나머지 분들은 비명 쪽에 뭐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빈명이라고는 본인들도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 그렇게 뭐 친명 빈명이라고 가르지 그러면 별로 안 뭐 좋아하죠. 대충 예측이 가능하네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그 아까 상대당 여쭤봤으니까 네. 어느 쪽에서 네. 예, 좀 평가가 이렇게 바뀌거나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은 흥덕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흥덕 같은 경우는 이제 도종환 의원이시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분이 개인적으로 하면 먼저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 제가 이제 나온 충북대학교 선배님 되시고 한참 선배님이시더라고요. 55년생인가 그러신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교편 생활 하시고 전교조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또 시인으로서 많이 또 그 이름을 날리시고 해서 뭐 문광부 장관까지 하시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흥덕구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청주의 발전축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충북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의 땅이 흥덕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대기업 유치라든가 경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그 도에서도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쪽의 전문가가 나름대로 국회 가서 좀 해오 그 예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대기업 유치하는데 뭔가 좀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흥덕 같은 경우 도종환 의원이 그냥 출마하셔갖고 네, 한번 좀 붙어봤으면 아 새로운 인물보다 아유 그럼요 뉴페이스는 그래요?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 그 기대처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보니까 네. 이웃길 국민의힘 도의원이 출마 선언했다고요. 아유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붙어서? 아 그럼요. 당내에서 건전한 경쟁은 이게 좋은 저기가 되는데 이제 이 경선도 보면은 뭐 지난번에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대선 때 이 한강구도로 다 가면서 뭐 친명 뭐 이낙연계 뭐 이재명계 해갖고서 하다 보니까 너무 과열이 붙은 거예요. 저희 당 같은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 그 친박 그렇죠. 뭐 친이 해갖고서 얼마나 저거 했으면 그게 오히려 외부적인 것보다도 당내 사람들이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게 제가 도의원이 됐는데 이게 4년 동안 도의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고 나면 3년 동안 하면 뭐 심지어는 뭐 XS 친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평생 그 동문회도 하고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데 이게 보니까 도의에 딱 들어갔더니 도의장 뽑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호선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뽑으니까 여기서 잘못 선택을 하면 4년 동안 왼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 식사 자리에도 서로 얼굴도 안 쳐도 같은 당인데도 같은 당인데도 그래서 그런 걸 그런 봤을 경우가 때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당내 경선이 양자 대결은 조금 위험성이 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얼마 전에 뭐 그 당내에서 조사한 거긴 하지만 보니까 흥덕구가 민주당에서 제일 높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또 흥덕구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요번에 이제 그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죠. 이웃기 의원이 만약에 사퇴하게 되면 꼭 도의원도 뽑나요? 그저 한재학 의원도 한재 사퇴했으니까. 의원도 그만뒀으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한꺼번에 뽑을 수 있는 그러다 보면 그럴 가능성이 갑자기 있네요. 엄청 관심적으로 흥덕구가 전국적인 관심적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중앙에서 당대표까지 내려오셔갖고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또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 후보가 되신 분들은 양당이 모두 기운을 많이 받겠네요. 그래서 아까도 비슷한 질문 하셨는데 그럼 민주당의 이른바 친명 의원은 살아남을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그건 다른 시각에서 문제죠. 청원구의 변재일 의원은 살아날 수 있냐 다른 문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명이라고 무조건 그렇겠죠. 봐주고 친명 아니면 쳐내면 그게 공천인가요? 사천이지. 예, 공천이라고 하는 건 공정한 나름의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좀 공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네.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런 식으로 사천하게 그러니까 되면 본인 정치적인 생명이 다선이고 지역에서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다 살피겠죠. 그러면 당연히 다선 현역들에 대해서는 또 고령자 이런 경우는 이제 교체 여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완전히 배제하고 저 양반은 지난 그 대선 경선 때 나 도와줬으니까
무조건 공천조 이거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아마 그게 혁신 공천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쨌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내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려할 사항과 변수들이 많은 거네요. 변수가 많죠. 그러면은 그리고 또 도전자가 누가 있느냐 거기에 그 또 대체 가능한 도전자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근데 다 이제 봐야죠. 그 지난 21대 총선 때 그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총선의 그 공천은 좀 투명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다가 당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내년 총선 어쨌든 양당이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세력 여러 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합집산해서 연립정부처럼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 그렇지 않고 양당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 각 캠프의 총선 전략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뭐 다 이제 아무도 후보를 하고 확정된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이거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것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청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상당히 선수들이 많고 그렇죠. 국민의힘 쪽 어디가 제일 핫한데요? 지금 서로 경쟁이 치열한데. 지금 이제 경쟁이 치열한데 흥덕이죠. 흥덕. 흥덕은 참 그렇죠. 흥덕이 흥덕이고 치열하죠.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청원도 치열하죠. 그렇죠. 청원도 치열하고 흥덕이랑 관심이 맞죠. 청원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왜 참치기를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그뭐 각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되겠네. 총선 전략을 어떻게 해야겠다. 특히 이제 오늘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로 그렇죠. 또 세밀해질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떻게 여당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우리 당에 어떤 그 지금 뭐 선거 관련돼서 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여러 선거 경험한 결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 지난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초반이기 때문에 국정의 동력을 좀 실어주자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은 이제 집권 3년 차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중간 평가하는 그런 총선이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현 그 국힘 여당이나 아니면 용산 같은 경우 국민의 요구를 좀 더 찾아서 그래서 좀 거기에 맞는 정책이라든가 또 특히 이제 용산에 우리 윤통 네. 대통령께서 좀 그 역할을 좀 해주셔야지 내년 총선에 좀 비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캠프 선거 전략이 아니라 이거 아니 캠프 선거 전략은 지금 각 캠프에서는 전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느냐 이거 갖고 사활을 거는 거지. 뭐 지금 같은 우리 얘기인데. 행정관님 마찬가지겠지만은 핵심은 거기는 어쨌든 용산이군요. 그렇죠. 여기 어딥니까? 제명입니까? 민주당은 원래 그 시스템 공천을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아니 뭐 그래서 내가 룰이 오해하는 건 아니고. 네네. 정해져 네. 있고 기본 원칙은 경선이에요.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는다가 원칙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현역이 불출마하거나 하위 정말 들어서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해야 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은 아마 부분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 기본은 이제 경선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몇 명이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1대1로 하느냐, 뭐 1대1이면 2명이 하고 컷오프를 컷오프를 어떻게 시키느냐, 그리고 몇 명으로 경선을 하느냐, 이게 오히려 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청원군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현역하고 도전자를 경쟁시킬 때 원칙은 1대1이야. 원칙은 1대 다수면 현역이 유리하니까요? 그렇죠. 그럼 현역 보고 대라는 거니까. 그건 뭐 결선 투표 가서 뭐 1대1로다가 이렇게 결선 투표까지 결선 하는 투표도 할 수는 있는데 아마 결선 투표는 도입이 안 됐고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사전 컷오프를 통해서 여론조사상의 상위 1, 2등 가지고 아마 이 경선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3명이 여론조사한테 비슷해. 그럼 어쩔 수 없이 3명이 경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룰을 어떻게 만드는. 그런 룰을 이제 그래, 정해져 룰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룰싸움이 되게 그렇죠. 첨예하게 대립이고.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뭐 이제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이 그 하위로 확 밀리거나 이러지 않고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뭐 그런 건 뭐 약간의 배려 정도는 있는 경우도 있겠고, 뭐 불가능한 데도 있을 그런데 테고. 이제 비현역들은 아무래도 뭐 찬바람이잖아요. 그렇죠. 조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려운 점이 많은데 어떻게 좀 많이 극복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1대1만 되면. 1대1만 되면. 아니, 그리고 거기는 일반 어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뉴페이스로네요. 제가 이제 그래요? 만나본 분들도 있지만 이제 좀 새로운 사람이 좀 나왔으면 지금 좋겠다.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현역을 다시 뽑겠다는 비율이 한 25% 내외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네.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정치권이 그러니까 실망을 교체해야 된다는 비율이 50%가 넘으니까. 전반적인 얘기죠. 그렇죠. 특정 여론조사 얘기하면 또 뭐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네,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힘들어요. 여러 네. 차례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송재봉 행정관이 오니까 뭐 옛날 친구 만나듯이 글쎄요. 엄청 반가워요. 같은 동년배 또 네. 대학 생활을 했고 또 이게 그 오랜만에 뵈니까 상당히 반갑고 또 그동안 좀 궁금한 점도 많았었고 예. 야 우리 같이 그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그래도 청주시장 후보까지 되셔서 시장이 될 뻔했던 우리 송재봉 행정관님을 뵈서 상당히 80년대 반갑습니다. 만나서 서로 싸운 적은 없죠. 아 그런 건 없어요. 예. 왜 운동권 비운동권에가 싸울 수도 저 있고 활동 분야가 그리고 틀렸기 때문에 우리 김 의원님이 워낙에 젠틀하시고 또 뭐 그 도의원 하실 때도 보면 굉장히 논리정연하시잖아요. 법이잖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법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소감이 어떠십니까? 출연하셨는데. 아주 뭐 훈훈한 분위기에 예, 정말 포차에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좋았습니다. 네. 고정되셨으니까 네. 한떡 제가 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